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아이오닉 5 스퀘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이오닉 5 프레스티지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도 오늘 실물로 처음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컸고 실물이 주는 느낌은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됐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기존에 보던 차량들과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여기 이 크램쉘 보닛이 적용이 되어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보닛의 면적이 굉장히 넓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닛이 보통 여기까지 끊기는데 여기서 끊기지 않고 이렇게 넓게 이 옆에까지 거의 사이드 휀더까지도 보닛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면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 유니크하다라는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고 이 전시되어 있는 아이오닉 5의 컬러감 또한 되게 매트하거든요. 약간의 무광 느낌이 나서 그런지 조금 더 일반 메탈릭 컬러의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디자인의 특징은 픽셀형 디자인이 많이 적용되었다는 것인데 전면부 헤드라이트를 보면 역시나 픽셀형 헤드라이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픽셀이 주는 느낌도 굉장히 독특해요. 전체적으로 차를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픽셀의 디자인입니다. 미음자가 아니네요. 좀 미음자인 줄 알았는데 미음자가 아니라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디귿자로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티가 안 나는데 밑에서 위로 보면 위에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독특한 부분이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다 하나하나 픽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측면으로 봐도 굉장히 독특해요. 네, 정말 하나하나 조립해 놓은 것처럼 약간 레고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레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레고를 많이 만드는데 레고를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이 여기 하단부에도 이렇게 다 LED로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양산 차량에서는 거의 처음 보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기에까지 이렇게 LED를 넣었다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정말로 처음 보는 요소들이고 현대 엠블럼은 기존 현대차보다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요즘 제 손바닥만 합니다. 제 손바닥 정도 크기가 되고 제일 하단부에는 이제 에어로 셔터 그릴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공기역학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가 주행하다 보면 열리고 닫히고 현재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많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에어로 셔터 그릴도 좌우 양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새로운 느낌이에요. 컬러부터 바디 쉐입이나 소재나 헤드라이트 그리고 크램쉘 보닛까지도 전면부에서 보면 이게 확실히 전기차의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닌 차량이라 CUV 차량이에요. CUV 차량이라서 전고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휠베이스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3m가 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 최초의 eGMP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100% 순수 전기차는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까지는 내연기관 플랫폼 기반으로 차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배터리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 공간에 있어서 전기차 전용의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아이오닉 5는 이 eGMP 플랫폼을 써서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을 낮췄고 실내 공간을 대거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측면부를 보면 앞에 있는 여기를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리어 오버행도 상당히 짧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은 이 아이오닉 5는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트림이 이 차량은 이제 최상위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그리고 롱레인지랑 스탠다드 모델이 있죠. 근데 이 차량은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롱레인지는 현재 410에서 43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실히 나와봐야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19인치 휠이 기본이고 프레스티지 트림은 20인치 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휠 디자인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이랑 완전히 디자인이 달라요. 20인치인데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 마감 부분 보면은 전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달리지 않더라도
서 있는데도 역동적인 느낌을 보여주게 되고, 휠 디자인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게요. 휠 디자인이 정말로 입체적이고 독특합니다. 휠 디자인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다 막혀 있어요. 보통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휠들은 공기 역학적인 부분, 효율을 위해서 대부분 여기를 막아 놓거든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많이 막아 놨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멋지지만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까지도 충족을 시킨 휠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만 여기는 뚫려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휠인데, 실제로 보니까 역시나 멋집니다. 휠도 멋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아까 입체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역동적이고, 이런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측면부에서 또 가장 독특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카메라용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었다는 부분. 이것도 물론 옵션입니다. 기본은 카메라는 아니고 옵션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카메라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손바닥이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아우디 이트론에 비해서는, 아우디 이트론은 한 요만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커요. 사이드 미러 카메라를 통해서 안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리고 도어는 이렇게 당겨서 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메라를 통해서 실내에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열 수가 있고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닫는 거는, 여는 건 편한데 닫는 거는 이렇게 문을 미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독특해요. 여기 있는 총 라인이 5개죠. 사이드 스커트보다 살짝 위에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면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 유니크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공기 역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감안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공기가 이렇게 흐름을 타고 넘어가기에 좀 더 편하겠죠, 수월하겠죠.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어서. 리어 오버행도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리어 오버행이. 그리고 이번엔 여기 충전구거든요. 충전구는 전동입니다. 눌러서 열고, 여기 눌러서 닫고. 네. 충전구가 꽤 커요. 이렇게. 추후에는 이제 자동형 충전구를 위해서 이렇게 전동으로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내려도 닫혀요. 눌러도 열리고요. 좀 세게 눌러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LED를 통해서 현재 충전량의 충전 상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충전은 400V 그리고 800V를 둘 다 멀티 지원하고, 400V를 연결하더라도 800V로 승합해서 충전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리고 후면부를 살펴보면 전면부 못지않게 후면부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이 리어 램프인데, 이 리어 램프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독특해요.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픽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마치 이렇게 한 땀 한 땀 장인이 알알이 박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고, 이 라인이 모두 다 이렇게 픽셀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브레이크, 후진등인 것 같고, 후진등 들어오는 것 같고, 여기는 아이오닉. 요거는 이렇게 따로 붙여놓은 거네요. 이렇게. 이게 떨어지진 않겠죠? 네. 확실히 이런 부분이 정말 입체감 있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어요. 후방 카메라 여기 있고, 아까 측면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하게 5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측면부로 와서 이렇게 그대로 옆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적 통일성을 갖추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물론 전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백등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트렁크 공간을 보면 크기에 비해서는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 차는 SUV는 아니잖아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 CUV 차량인데, CUV 치고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폭이 넓다기보다는 이렇게 깊이가 넓어요. 짐을 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사람이 눕기에는 그렇게, 아직 여기선 눕지 못하겠죠. 근데 잠깐 앉아서 쉬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정말 많이 봤던 실내 인테리어인데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그런지 미래형 자동차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엄청난 혁신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부분이고, 핸들에 현대 마크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 시트도 그렇고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했고, 이런 부분들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메모를 붙여놓을 수 있게끔 여기 자성을 띠는 이렇게 마감을 해놨다는 것도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 포지션 조작, 여기 이 허벅지 지지대가 운전석에까지 있다는 건 처음 봐요. 이건 뭐 S클래스 마이바흐도 없고 롤스로이스도 없고 그런 기능입니다. 아이오닉에 처음으로 적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릴렉션 시트가 운전석에도 적용이 돼요. 위에는 비전 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비전 루프와 솔라 루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차는 비전 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요. 솔라 루프는 충전이 되는 루프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패들, 브레이크 패들과 엑셀 패들은 오르간 타입은 아니에요.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 보면은 역시나 회생제동 전기차답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또 유니크한 부분이에요. 이런 매트도 친환경 소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또 코일 매트로 바꾸시겠지만 메모리 시트 2가지 되어 있고, 이런 소재도 대리석은 아니고 약간 정말 한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까 한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한지의 느낌이 많이 나고, 여기서는 차일드락 창문 버튼, 창문 보면 앞에만 오토 윈도우인 것 같고 뒤에는 수동인 것 같아요. 맞네요. 뒤에는 수동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중 접합 유리예요. 앞에도 이중 접합 유리고, 앞뒤가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타볼게요. 여기를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적응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실제로 도로 나가봐야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더 편하다, 불편하다라는 건 실제 도로에 나가서 주행을 해봐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가 화이트 베젤이라 정말로 논란이 많았어요. 블랙 베젤만 보다가 화이트 베젤이 주는 느낌은 확실히 독특하긴 합니다. 확실히 독특한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검은 띠가 보이잖아요. 이런 게 조금 저처럼 깔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오게티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느낌이 색다르긴 해요. 화이트라서 베젤이. 핸들 디자인 일단 D컷입니다. D컷이고 여기가 없어요. 이게 투스포크죠. 투스포크 타입이고 진짜 독특합니다. 여기는 얇고 여기는 좀 두껍고, 여기 현대마크는 없고요. 여기도 픽셀이에요. 픽셀을 정말 많이 썼고, 드라이브 모드는 돌리는 것처럼 생겼지만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전기차에 패들 시프트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는 기어 단수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의 세기라고 해야 될까요?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오른쪽 마이너스를 당기면 회생제동을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들 시프트의 용도도 전기차에 맞게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아무래도 모드나 음성인식 등 기능들을 쓸 수 있고, 오른쪽에는 여기 있는 계기판 메뉴, 기존의 현대 느낌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그래픽 변화를 통해서 다른 느낌을 안겨주긴 하네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 또 여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는 HDA2까지 지원이 되고요. 2단계까지. 기어 변속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서 이렇게 후진, 전진, 그리고 파킹은 이렇게 누르는 방식입니다. 이게 위아래는 안 움직여요. 앞뒤로도 안 움직입니다. 그냥 돌리는 거예요. 잡고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벤츠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칼럼식이긴 한데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고 그냥 이렇게 조절만 돼요.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앉으면 여기 있는 대시보드는 되게 낮아요. 되게 낮아서 창이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쾌적해요. 차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되게 쾌적한 느낌을 안겨주고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기 보이는데 확대해 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굉장히 커져서 많은 정보가 나온다라고 해요. 비상등, 송풍구는 가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도 이렇게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게 정말로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USB가 있는데 C타입이 아니에요. C타입이 아니고요. 저 안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가 자랑하던 유니버셜 아일랜드, 여기 있는 이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인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또 USB가 C타입은 아닙니다. 요즘 다 C타입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양산 모델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테스트용 차량이라서 양산 모델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양산 모델은 C타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컵홀더는 2개. 일단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다라는 게 아이오닉 5의 장점이고, 옆에서도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통해서 뒷좌석 좌우를 모두 다 조절할 수 있고, 조수석의 각도 또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루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전 루프는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닫히고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래 대부분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이건 양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룸미러 크기는 요만한데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 쿠페형은 아니다 보니까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이패스 여기 있고요. 이 차량은 빌트인 캠 옵션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트인 캠도 있고, 여기를 열면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약간 혓바닥 내밀듯이. 근데 이거는 약간 서랍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걸 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사람이 타고 있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공간감은 정말로 좋아요. 공간감은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 그러면 한번 제가 누워 보겠습니다. 되게 편해요. 여기 보면 허벅지 지지대가 올라오는 게, 그래, 운전자도 쉬어야죠. 운전자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렇게 편하게 쉴 권리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운전자는 한 번도 쉬지 못했다. 편한 자리에 앉아서 운전자도 굉장히 편하게 쉴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려서 뒷좌석을 한번 타볼게요. 뒷좌석을 한번 보면 휠베이스가 3m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께서도 뒷좌석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실 텐데, 뒷좌석은 리클라이닝도 됩니다. 리클라이닝 되고 앞뒤로 움직이기도 해요. 여기도 조금 발판이 마련되어 있네요. 뭐 6인승이나 7인승은 아닌데 여기도 약간의 발판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 선블라인드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픽셀형 디자인 하나 배워가네요. 손잡이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스피커 테두리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이 선블라인드는 수동이네요. 수동 이렇게. 그리고 이중 옆합 유리. 그리고 뒤에는 전동은 아닙니다. 원터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옷걸이 마련되어 있고 손잡이, 그리고 에어벤트는 사이드에만 있습니다. 가운데는 에어벤트가 아예 없어요. 뒷좌석 송풍구에 예민하신 분들 많은데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좌우 사이드에만 있고 중앙에는 송풍구가 없다. 여기도 다 C타입은 아니고 일반 USB 2개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유가 많아요. 이 차의 크기를 봤을 때 여유롭다는 겁니다. 엄청 넓다라는 건 아닌데, 이 차가 전장이 그렇게 긴 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그먼트 치고는 굉장히 넓다. 그리고 비전 루프도 상당히 넓게, 뒤에서 바라봤을 때 확실히 개방감이 좋은 편이고요. 여기 한번 내려볼까요? 컵홀더는 2개고요. 등받이 각도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이 기울어져요. 뒷좌석이 이렇게 보면은 뒷좌석 각도가 많이 기울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려 7단계 리클라이닝이 되는 아이오닉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시트가 기울어진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어서 뭐 싸구려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싸구려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차는 가지고 쓰기보다는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 가능한 소재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하이엔드 럭셔리를 추구하는 차는 아니잖아요. 이 차는 친환경 차량이고 전기차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내를 쭉 보면 저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안 넣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일반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실내 전체적인 느낌은
뭐 혁신적인 느낌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부분도 타 브랜드에서 다 봤던 거고, 여기 현대 엠블럼이 없다라는 거, 그 정도가 혁신이 아닌가. 브랜드가 브랜드 엠블럼을 지웠다라는 게 혁신이긴 하겠죠. 네, 그런 부분 외에는 사실 뭐 여기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움직인다라는 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전체적으로 그냥 심플하고 무난하면서도 깔끔하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여서 여기 바다 이 밑에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여기는 센터 터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서 3명도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이 3명은 정말로 넓고 넉넉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닛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닛 안에 프렁크가 있다고 했는데 프렁크 공간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램쉘 보닛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닛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옆에까지도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 컬러감도 되게 독특하네요. 보닛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딱 보면 프렁크가 없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프렁크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아예 트렁크가 비어져 있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를 열어야 프렁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트렁크가 또 있는 차량이고 실내 공간이 워낙 넓어서 프렁크가 꼭 필요한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프렁크 공간은 크진 않지만 왜 크지 않은지는 옆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옆에 정말로 빽빽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12V 배터리도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밀리면서 프렁크 공간이 작아진 것 같은데, 사실 뭐 프렁크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트렁크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트렁크도 결코 작은 트렁크는 아니어서 뭐 공간적인 아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는데요. 정말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구나라는 걸 아이오닉 5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소식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